안녕하십니까. 미국 남가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장사님과 함께 Q&A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실생활에서 부동산에 관한 알짜배기 질문을 또 몇 개 뽑아서 여러분께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이트에서 몇 개 뽑아오고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바로 첫 번째 사연 읽기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음악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집 구매는 거기서 5년 이하로 살 거면 좀 손해라고 하시는데 다운페이를 50% 정도 하고 3년, 4년 정도 5년 밑으로 사는 것은 집을 구매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가진 거 전부 다 넣고 올캐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생각하는 동네가 아주 크게 그냥 올라가는 동네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자면 2015년에 30만 불짜리면 2020년에 한 35만에서 한 20% 올랐네요. 그래도 네. 많이 올랐네요. 오른 동네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시골이고 해가지고 렌트를 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타주에서 몇 년을 렌트로 살다가 이사했고 현재 6개월째 이곳에서 살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온 지 4년 차고 네 번째 이사를 하니 집 구매가 슬슬 고민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집을 사는 목적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 혜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올캐시보다는 부동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그렇죠. 지렛대 효과. 네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맞습니다. 창출하는 건데 레버리지 효과를 따지면 저는 융자를 반드시 좀 끼고 적당한 금액으로 끼고 뭐 하나 살 거 가지고 두 개 사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요 모기지 칼큘레이터 아모르타이제이션 차트를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 이자 내시는 1년 동안 이자 내시는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도 모르게 아모르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뽑아봤는데 35만짜리 집을 35만 불짜리 집을 20% 그냥 스탠다드죠. 7만 불을 다운하고 했을 때 1,463불 정도가 페이먼트가 나오는데요. 3% 정도 이자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분 기준으로 5년이면 미니멈 4만 불에서 5만 불의 에퀴티가 쌓여요. 적금 붙는 건데요. 그렇죠. 네, 적금이 그런데 렌트를 살면 뭐 2,000불 타지면 24,000불. 그렇죠. 5년이면 12만 불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냥 날리는 거라서. 그렇죠. 두 번째는 에퀴티, 본인의 자산이 쌓인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라도 뭐 집이 오르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 10년의 더블 보거든요. 10년의 더블 집값들이. 그러니까 5년이면 한 50%는 오르지 않을까요? 30에서 50%는 물론 경기에 따라 틀리지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 그 세 가지 이점 때문에 집은 렌트보다는 사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라스베가스를 놀러 갔는데 우버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버 택시한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현재 어디 가면은 현지 생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베가스 살기가 어떠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우버 하면서 재밌대요. 그래서 본인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대요. 애리조나에 어디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시는 게 집을 될 수 있으면 렌트는 절대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레컨머니 그냥 질질질 새는 돈이기 때문에 렌트 사지 말고 본인의 어떤 기준에 좀 낮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좀 허름하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프로퍼를 사야지 그게 재산 증식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유언을 주셔가지고 계속 돈 생길 때마다 샀대요. 그냥 허름한 집이라도.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진짜 자산가가 된 거예요. 자산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부동산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는 물론 불가피하게 리스를 해야 되겠지만 리스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고 펄쳐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답변 잘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추가 질문 있으면 다음에 또 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해드리는데 네. 제가 60% 다운도 할 수 있다니까 론 오피서가 네. 다운을 많이 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누구야 이거? 그래서 25%만 해야 하네요. 지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네. 다운 많이 하는 거 안 좋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사기꾼이 이런 소리를.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좋게 해석을 하면 아마 이분 답변을 말씀이 주시죠. 이거 전혀 반대입니다. 네. 이거. 예.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아마 그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율 1% 정도가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융자 액수가 한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같은 값이면 융자 액수가 좀 높여도 페이먼이 같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믿고 싶지만요.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네. 론 오피서 그런 반대죠. 예.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융자 액수가 적으면 오히려 이자율이 다른 거가 그렇죠. 다 똑같다면 그쵸. DTI가 더 좋은데. 낮아지니까. 네. 어. 요건 아마 또 사심이 많이 들어가신 분 같긴 하고요. 참, 드릴 답변이 없네요. 참고로 이자율은 네. 그 융자 금액, 어마운트. 그러니까 이게 컨벤셔널 론이냐, 뭐 그 하이브리드 론이냐, 점보 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데. 네. 아니 컨벤셔널 론 2021년도 여러분 론 어마운트가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54만 8,250불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융자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주는데 융자 금액이 어느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죠. 페이먼이 부담이 없으니까. 또 크레딧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컴 대비 빚이 없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다운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혀 반대입니다. 네네. 전혀 반대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진도가 빨리빨리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인스펙션 집 구매하시면서 에스크로 오픈하고 피지컬 프로퍼티 인스펙션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이어죠. 네.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 저희 에이전트 분이 중간에 와가지고 봐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뭐 중간에 오면은 중요한 거 놓치는 게 아닐까요? 우려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첫 번째 유튜브 방송 때 지금 거의 5,400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미국에 집 사는 과정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계약이 들어가면 이제 그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샅샅이 찾아내는데 여러분 못 찾아요. 그 Certified Licensed and Licensee가 전문 인스펙터가 그걸 다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고 좀 설명드렸어요. 유튜브 1편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섹션에 대한 질문인데 바이어께서 제 조언은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사이트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가시는 목적이 첫 번째는 인스펙션 비용은 에스크로에서 정산을 잘 안 하고 그 직페이 바로 직페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크나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 가지고 현금 가지고 페이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은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보면서 그때그때 뭐 바이어로서 그 전문가한테 요건 뭔가요? 요건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요. 네. 4시간 내내 계시는 거는 좀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있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 이유는 2, 3일 있다가 그 인스펙터가 컬러풀하게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 사진 찍어서 다 그 리포트를 정확하게 주니까 그거 보시고 상의하셔도 되니까 4시간 내내 있으실 그렇죠. 필요는 없다는 네, 거죠. 뭐 인스펙터가 내 남자친구면 가서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네. 뭐 한 30분 정도 맞습니다. 계시다가 그분이 또 편안하게 네. 인스펙션 할 수 있도록 혼자 냅두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 생각합니다. 에이전트 분이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중간쯤에 와가지고 네. 2시간 중에 1시간 정도. 네. 어쨌든 인스펙터는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 하니까 네. 두 분이서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펄슨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문제가 있는 걸 없다고 감춘다든지 네네. 뭐 없는 걸 있다고 막 그 거짓말하는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하시다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간혹가다 어떤 네. 개념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말펑션 되는 거, 그러니까 작동이 되지 않는 거나 브로큰 된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리페어의 개념이지 네네. 리플레이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워터 히터가 뭐 보일러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새로 리플레이스 해주세요. 새 거를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리페어의 개념이라는 거. 그 에어컨이나 뭐 워터 히터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악영향이 생기는데 네. 10년, 20년 돼도 미안하지만 작동이 잘 되면 네, 그렇죠. 그 상관이 없다는 거. 고장, 예, 그렇죠. 예. 고장 그래서 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셀러가 홈 워런티라는 1년 동안의 무상 수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커버해서 고쳐주는 회사를 프로그램을 사주기 네. 때문에 새 거를 바꿔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페어의 개념이고 리플레이스 개념은 아니라는 거 네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켈리 남가주인데요. 아니, 그 남가주니까 질문했죠. 네. 첫 집 바이오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에스크로가 12월 1일 날 열렸고 네네. 어프레이절 컨틴전시가 12월 17일에 끝나요. 네. 내일 인스펙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이 너무 오래되고 손볼 데가 너무 많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 보인대요, 이분이. 그래서 구매를 취소하고 싶대요, 계약을. 이런 사유로도 컨틴전시가 끝나기 이전이면 인스펙션을 하고서 구매 취소해도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셨네요. 이게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스인데요. 네. 이 컨틴전시라는 걸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컨틴전시는 이제 계약에서 바이어가 페널티를 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말을 했는데 그렇죠. 안전장치죠. 안전장치죠. 네. 숙제할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남녀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한 2, 3주 정도의 조정 기간이랄까요? 그 남녀가 왜 나와요? 아니, 알아갈 기간을 집을 집이 애인인가요? 아닌 말고 그래서 한 3주 정도 그 숙제할 기간을 주는 그 듀딜리전스 할 그렇죠. 기간에 조사할. 숙제를 충분히 해보고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캔슬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셀러와 바이어가 뜻이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갈라서는 그런 장치인데요. 네. 일단 그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고장이 나서 굉장히 심각한 고장. 이거는 뭐 비욘드 그냥 노멀 웨어앤티어가 아니라 심각한 고장인데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셀러 쪽에서는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다. 네.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협상입니다. 뭐든 내가 원하는 거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 이제 안타깝게 캔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에스크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 디스클로저들을 셀러로부터 받게 되는데 뭐 그 중에서 정말 치명적인 한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제가 바이어분하고 어디를 보여드렸을 때 너무 좋았는데 디스클로저 온 거 중에 그때 당시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거기 아들이 권총으로 그 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심각하게 찝찝하죠. 그래서 그냥 자연사도 아니고 권총 자살해서 굉장히 베벌리힐스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뭐 치명적인 사유다 그러면 뭐 당연히 3년 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그러면 또 캔슬할 수 있는 컨티전시가 있고요. 또 뭐 융자 컨티전시도 있고 또 몇 가지가 이제 또 자자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질문 같아서는 일단은 인스펙션을 하고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냐인데요. 제 그 레코멘데이션은 먼저 인스펙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인스펙터가 무엇을 고쳐라라고 아이템이 나오면 그거를 한번 셀러하고 니고시에이트를 먼저 해보시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에이전트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집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뭐 못 삽니다. 사실. 그래서 본인이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선 100번 더 봅니다. 내일 모레 50대고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일단 그렇게 단계적으로 라지컬하게 이성적으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레코멘드를 드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캔슬한다 그러면 좀 상대방이 황당하겠죠. 내 마음이 바뀌었어는 규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해서 뭐 고쳐달라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캔슬한다 그러면 고쳐줄게. 그렇죠. 캔슬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감정 안 나오면 깎아줄게. 네네. 그건 캔슬 못합니다. 캔슬 못하죠. 제 결정타 한 방에 있습니다. 융자 안 나온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융자가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네 집이 미국 사람들은 그 남의 집 같은 거 이렇게 험담을 안 하잖아요. 네네.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스무스한 방법은 론 오피서한테 그냥 론 디나이 레터 하나 받아가지고 경제가 힘들다 네네. 깔끔하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뭐 다른 거 가지고 악유만 하게 되면 좀 힘드니까 네. 그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질문이 아주 기네요. 예. 최근 매물 리스트에 올라온 싱글 네. 타운홈이란 거 타운홈인가요? 싱글 어쨌든 타운홈 봤다고. 타운홈을 봤습니다. 전부 다 새 거고 인테리어도 끝내주게 이뻐서 마음에 드는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다른 집에 이 집이 2배 가까이 됩니다. 기록을 뒤져보니 원래 이 집이 레스토랑 하던 자리를 싹 새로 고쳐가지고 집으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 레스토랑 할 때 나왔을 때 누군가가 업자죠. 25만 불에 사가지고 싹 고쳐서 2020년에 58만 불에 올린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 업자가 사기 전에 25만 불에 나와 있을 그때 당시의 홍보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쓰러져가는 헌티드 고스트 집처럼 홍보해가지고 업자들한테 어필을 한 것 같은데 실내는 너무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고친 다음에는 너무나 멋있고 예쁘고 가격도 저희들 버젯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플립된 하우스를 사도 괜찮은지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질문의 키 포인트가 네. 그 주변 시세가 다른 데에 비해서 2배라는 거. 네네. 그다음에 플립된 하우스 사도 괜찮냐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플립되는 거 사면 왜요? 그럼요. 괜찮죠. 네. 왜냐면 이제 단지 그 플립 하우스는 예를 들어 머터리얼을 너무 싸게 썼다든지, 그렇죠. 뭐 날림 공사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인스펙터들 통해서 전문가들 통해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뭐 머터리얼도 나름 좋게 플립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사셔도 돼요. 첫 번째 답은. 두 번째는 다른 집 그 주변 동네 시세의 2배로 올라왔다는 거는 사지 마십시오. 그런 집은.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 집 서브젝트 프로퍼를 사실 때 주변 시세에 대한 팔린 기록들이나 똑같은 그 스테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은 별로 안 쳐져요. 네. 그 예를 들어서 1,500 스퀘어핏이면 그 주변에 1,500 스퀘어핏 비슷한 연도에 팔린 시세를 갖다가 그 컴패러블 데이다 컴프로 쓰기 때문에 네네. 다른 집들은 다 50만 불인데 이 집만 100만 불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팔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감정도 지금 일단 뭐 안 나오기 예, 때문에. 너무 튀는 집은 사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돼서 그 비슷한 또래의 어떤 레인지의 집이면 사셔도 되는데 약간 위험한 투자예요. 본인이 예쁘다 그래서 50만 불 동네에 100만 불짜리 집을 사신다는 거는 물론 사실 때는 인조하고 좋겠지만 어떤 재투자 나중에 팔고 할 때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레스토랑 자리인데 또 어떻게 집을 이렇게 커머셜이니까 알조닝으로 신기하네요. 네. 다운 조닝 한 거죠. 신기하네. 예.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가격대로 얽혀 있는 동네가 네네. 낫지 갑자기 하나가 50만 불이고 하나 100만 불이면 좀 그렇죠. 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장사님하고 방송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한가요? 팍팍팍팍 5개씩 했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